친한 직장 후배에게 어젯밤에 뭘 했길래 그렇게 피곤해라며 장난치는 A씨. 성폭력은 아니다라고. 직장 상사가 저런 말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저보다 아랫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안부의 인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말로는 성폭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폭력은 네. 아닐 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문구에도 보면 친한 직장 후배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성폭력은 아닌 것 같아요. 동료들 간에 이렇게 유대관계 이렇게 그런 거 때문에 배려심에서 저는 이거 성폭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건 왜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리 친해도 친한 후배지만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집 안에서 개인 사생활이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고. 피곤해 보인다며 동료의 어깨를 주무르며 안마해준 B씨. 저보다 연장자이며 저보다 직책이 높으신 분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성폭력일 것 같아요. 상사든 후배든 누가 됐든 그냥 제 몸 자체를 만지는 게 싫을 것 같아요. 아 누나 이러면서 이제 막 어깨를 주물러줘 이제 일을 하니까 이제 아프니까. 근데 저는 사실 좋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다른 동료는 그게 정말 싫어서 너무 싫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괜찮았고 거기는 싫었고 그러면은 거기한테는 성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동료에게 딱 붙는 옷을 입으니까 섹시해 보이네, 잘 어울린다고 칭찬한 B씨. 저는 이거는 심각하게 그러면은 내 몸을 훑은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그것부터가 기분이 나쁜 거겠죠. 굳이 이 단어를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은 드네요. 저는 하여튼 성폭력. 근데 이게 그냥 성폭력 아닌 게 없는데 그럼 단어를 쓸 게 없을 것 같아서. 아니 칭찬이니까 일단은 무조건 거기다 넣지 말고요. 저쪽 아니라고 하죠. 여기다 좀 놓을까요? 네. 붙일 때가 딱 붙는 옷이 입으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게 언어폭력도 약간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성폭력보다는 저는 언어폭력이 좀 더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 6. 새로운 시니까 친해지기 위해서 노래방 가서 같이 놀자고 팔짱 끼고 차에 태운 FC. 팔짱 뭐였죠? 나는 선배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그래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이렇게 칼같처럼 그러니까 아예 신체적 접촉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너무 다 하다 보니까 다 성폭력이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친한 척하는 사람이 내 직장 상사이면은 그 사람한테 나는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게 싫어도 싫다는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이제 끼우고 이렇게 차에 태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칭찬의 의미로 또는 친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성폭력이 아닐까요? 다음은 금속노조 규약의 성폭력 정의입니다. 어디에도 그 행위를 한 의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죠. 행위자의 의도가 성폭력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의도가 아닌 행위 그 자체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삐져나온 셔츠를 바지 속으로 넣는 E씨. 글쎄 이거는 성폭력이라보다는 예의가 없는 거지. 저 이거 회사에서 못했는데요.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이에요. 심지어 같은 여자인데도 저거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네, 보는 사람이 민망했으면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서 바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 지금 성폭행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20대나 30대 때 저런 장면을 보면 왜 저러지 하고 나도 모르게 얼굴을 돌렸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바지 축히나 보다. 바지 축히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 맞아요. 그냥 자기가 모르게 혼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 봤거나 이랬을 때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 앞에서니까 성폭력이 앞에서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장님께 한 잔 따라드려 라고 말하는 G씨. 원래 술은 서로 따라주고 갖고 하는 게 맛인데 맞아요. 술 마시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성폭력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저희 예전에 사장님은
여기서 제일 연기인 언니가 누구야? 이렇게 찾으세요. 그러면서 옆에 앉아봐. 막 이러면서 술 좀 한 잔 따라봐. 이런 식으로.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이다. 뭐 남자가 따라주면 좋지. 이런 거 하면 성폭력. 그거가 아니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부장님께 한 잔 따라 드려는 약간 강요 아닐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우리나라 회식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상사가 여자이면은 또 그 남성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또 그 남성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저는 이건 좀 애매모호한 것 같거든요. 친한 남자 후배에게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얇아서 어떡하냐라고 장난친 H씨. 저는 그런 말을 하는 편이에요. 제 자신이 그런 거를 성폭력 생각 안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그냥 뭐 같이 그냥 평소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남성끼리 일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성폭력은 아니고 뭐 얇아도 할 건 다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주고 받거든요. 그게 늘상 하든 이렇게 대화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할 수 없는 대화인데 너무 친하니까 진짜 평소에 그런 장난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성폭력까지 연관을 별로 안 지었던 것 같아요. 같은 동성끼리도 내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많이 듣는 편인데 그냥 웃고 넘기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조금 불쾌감을 느끼죠. 어떠한 선정적 부위를 갖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벅지가 남자만 튼튼해야 되나요? 저는 갑자기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그 성폭력이다 그러면은 뭐 남자가 여자라는 게 너무 고정관념이긴 하잖아요. 근데 지위가 위에이신 분들, 그러니까 좀 높으신 분들은 거의 다 남자가 많았어요. 여자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에서는 또 이제 좀 여자가 있으니까 또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고정관념에서는 깨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반드시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성폭력은 권력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권력관계는 직위, 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열 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다른 부서 직원에게 계속 데이트 신청하는 C씨. 가운데는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성폭력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성폭력은 아니지 않을까요? 순수하게 자기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상호간에 조금 썸씽이 있으면 괜찮은데 일방적일 경우 제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제 경험 붙였을 때. 11번째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8번, 13번 해갖고 계속하죠. 넘어갔던 거지. 10번까지 찍을 생각이었으면 상대방이 싫다라는 표시를 몇 번 했었을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찍는다면 저도 이거는 성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되게 큰 성폭력인데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스토커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대시를 한다는 건 이건 나중에 스토킹도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데이트 신청을 거절한 후배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K씨. 저는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이라는 거는 어떠한 신체 부위를 만져서 상대편이 기분이 나빴을 때, 불쾌하거나 그러니까 거부감을 느꼈을 때 그런 거를 저는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력이 물리적인 행사를 가해가지고만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좀 정신적으로도 그런 피해를 가하게 되면 그런 가해한 행위도 저도 성폭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내 데이트 신청을 안 받았다고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다.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더 클 것 같아요. 성폭력이 아니라 직장 내 무슨 폭력 아니에요?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일단 뭐 상대가 싫으면 거절할 수도 있는 것도 본인의 의사인데 본인의 거절할 수 있는 의사를 충분히 방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폭력 중에서도 가장 강한 성폭력 아닐까요? 직책을 가지고 남용하는 것도 그것도 맞고 성폭력도 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데이트 신청을 거절해도 자꾸 대쉬하는 C씨, 만남을 거절한 후배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K씨, 직장 내 성희롱 또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성폭력은 넓은 범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몸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신체적 성폭력,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시각적 성폭력,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장난, 사생활을 묻는 언어적 성폭력뿐만 아니라 데이트 거절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동료들 앞에서 무시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거나 식사나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것 또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이걸로 조직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라며 피해자를 설득하는 노조 간부 L씨. 이건 성폭력이라기보다는 그 노조 간부의 이건 범죄예요, 범죄. 성폭력인 것 같아요. 이건 단정지어서 그 틀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제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이걸 그냥 여기서 무마시켜버리면 또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쟤 왜 저랬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2번의 상처를 주는 거라 이거는 똑같은 성폭력 2차 가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왜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셨대냐고 말한 MC. 근데 붙일 데가 없는데요. 그럼 아까 이거 뛰자. 그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그걸 원인을 제공을 했다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매도하는 거. 제 3자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고 2차 가해가 아닐까 싶어요. 100% 아닐까요?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큰 성폭력이지 않나. 1차 가해를 한 사람도 성폭력의 가해자지만 이 사람도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는 1차 가해만큼이나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2차 가해에 대해 금속노조는 1차 가해만큼 중대한 일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치안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좀 더 밝은 곳으로 다녀야겠구나. 내일부터는 이곳은 지나지 말아야겠다라고요. 1차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무언가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같은 일이 현장에서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날 그곳을 피하기 위해서 출근을 안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의 일터이기 때문이죠. 직장 내에서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누군가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81.6%는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8.6%만이 피해 사실을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합니다. 피해자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까요?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반응이 이제 두려워서 그치, 말을 안 할 수가 손가락질 있죠. 나갈까 봐. 내가 그러면 이게 얘기를 하면 내가 오히려 더 음.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가는데 뭐 라인장이나 아니면 좀 그런 걸 터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슬쩍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지고 간 거를 다들 쉬쉬쉬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유 싫으면 그냥 기분 나쁜 표정 하지마 그냥 이 정도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쁠 정도로 그리고 소심하신 분들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말을 못하는 거는 이게 나만 당하는 건가? 여러 사람 중에 나만 당하니까 이거 괜히 밝혀서 봐야 수치심만 더 들을 것 같고 다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손가락질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또 그걸 가만히 있으니 그냥 왜 이랬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유대 관계인지 내가 성폭력을 하는 건지에 대한 모호한 것들을 그 조합이 생기면서 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여러 차례 하면서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말하고 싶어도 아마 용기도 없었고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내 말을 믿어줄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누가 항변을 해줄까 나 혼자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처음서부터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조직 문화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숨게 만듭니다. 우리 조직에는 우리 회사에는 성폭력 피해가 없다고요? 드러나지 않았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조직을 믿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경기지부에는 현재 1,400명의 여성 조합원들이 동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부 여성위원회는 늘 동지들 곁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동지들이 겪는 혐오, 반인권, 성차별, 성폭력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경기지부 여성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동지들 곁에서 금속노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